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소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네. 각종 신고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네. 2월의 신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월에 가장 대표적인 저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다 알고 계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왔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대주주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신고 시기나 이런 안내문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졌죠? 네,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미 이제 예정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많이 뿌리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촘촘해지고 많은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카카오톡부터 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걸 보내주시는데 거기 메시지를 보면 대주주 종목이 나와 있고요. 네. 매도와 수량도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대주주가 된 것이 맞구나, 몇 주를 팔았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신고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카톡 안내문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죠? 2월 7일이라고 네. 하네요. 월요일부터 안내문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문은 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내문을 못 받았다.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점점 많은 대상자들에게 촘촘하게 안내문이 가고는 있지만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안내문이 안 왔더라도 대주주라면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받지 못하셨거나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양도세는 어떤 분들이 내는 걸까요? 네, 주식 양도세는 모두가 내는 건 아니고요. 소위 개미 투자자는 납부하지 않고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주주 범위는 각 시장별로 범위가 약간 다르게 정해지는데 우선 첫 번째 코스피. 코스피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평가 금액이 10억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분율 2%, 시가총액은 마찬가지로 10억 원입니다. 코넥스는 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그 이외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대주주 범위가 있는 건 맞지만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주주를 판단할 때 10억 원의 가치를 합산하는 범위가 본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과 특수관계자를 합산해서 판단을 하죠. 네, 특수관계자는 지배주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결정되는데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아니실 거잖아요. 지배주주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분들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네, 저희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분율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네. 네, 지분율은 그 지분율을 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1년 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20년 말에는 10억이 넘지 않았는데 21년에 주식을 새롭게 막 사셔가지고 1%, 2%, 4% 이렇게 지분율을 넘었다,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양도하시는 게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주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양도가액, 매매한 금액이겠죠. 네, 이거는 불변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취득원가를 빼야겠죠. 네, 요 취득원가가 항상 쟁점인데 어떻게 계산하죠? 네, 취득원가도 실제 취득한 가액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부동산처럼 한 개를 사서 한 개를 팔고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수량을 매칭하느냐 이게 네. 항상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정해줬는데 원칙적으로 딱딱딱 매칭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매칭할 수 없을 때는 선입선출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네, 먼저 산 것부터 먼저 팔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과거 판례에서 후입선출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후입선출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평균에서도 하잖아요. 네. 이런 이동 평균도 이 상장 주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해외 주식처럼 이동 평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은 현재는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해외 주식은 언젠가 모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네.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국내 주식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대주주이거나 아니면 장외 거래를 했을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입선출하느냐, 어떻게 후선출하느냐 이 원가 방법에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완전 달라지니까요. 이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양도가액과 또 취득가액이 되면 또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증권거래세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세무 비용도 있을 거고요. 네, 요런 것들은 바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양도 차익에서 차감 처리 가능하고요. 가끔씩 요 비용 처리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고 차익에서 깎아줍니다. 이렇게 양도 차익을 구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이 있죠. 네, 기본공제라는 게 있죠.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도 이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주식을 양도하실 때도 부동산과 별도로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2020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국내 주식에서도 250만 원, 해외 주식에서도 250만 원, 이게 각각 구분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이 주식 카테고리에서 한 번만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해외 주식을 같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주식은 모든 분들이 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250만 원 공제 써먹고 또 국내 주식에 또 써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할 때는 국내 주식이니까 뭐 네. 250만 원 공제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세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식 양도세 세율은 정말 간단해요. 뭐 10%, 20%, 30%. 네. 25%.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사실 10%는 해당하기가 어렵고요. 대주주시라면 20% 또는 25% 또는 30% 이 세 가지 세율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20%이지만 양도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25%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데 1년 미만 보유하신 상태에서 양도하셨다면 그럴 경우에는 단기 세율이 적용돼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양도세 개요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주식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면 예정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랑 같은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뒤에 신고를 하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 매도가 빈번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반기에 그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상반기는 6월 말이니까 8월 말까지 신고를 하고요. 네. 하반기는 12월 말이니까 2월 28일 이번 달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죠. 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리 양도할 세금이 얼마인지 예상해 보신 다음에 납부 금액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러한 상반기, 하반기는 사실 예정 신고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주식은 사실 확정 신고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정 신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까요? 네, 상반기 신고하고 또 하반기를 신고를 하면서 상반기 거를 같이 계산하지 않은 사람 그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양도차의 과세 표준이 3억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아니라 25%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따로 하셨다면 합쳐가지고 3억이 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3억이 혹시 넘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모두 다 예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꼭 하셔야겠고요. 또 국외 주식이 있는 분들은 정말 또 중요하죠. 네, 국외 주식의 경우 어차피 통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20년부터는 그럼 이걸 지금 다 같이 한 번에 신고하고 확정 신고 안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그렇지가 않고 국외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5월달에 꼭 신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1년 하반기에 국내 대주주여서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플러스인데 해외 주식에서는 손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치니까 뭐 마이너스니 정말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안 신고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국내 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 끝나고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서 지금 플러스가 난 상황이라면 해외 주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나서 합산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절차인데 5월 달에 확정 신고하고 또 환급 받아야겠죠. 네, 5월 달에 해외 주식
구매 주식은 5월에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통해서 통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손실통산 그때밖에 못하니까요. 귀찮으시더라도 5월달에 놓치지 않고 꼭 하셔야겠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은 1년을 쭉 봤을 때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산세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둘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증권거래세라는 게 발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증권거래세가 뭐 없애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네. 이 증권거래세는 그러면 스스로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증권거래세 스스로 신고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장내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증권사가 대리해서 미리미리 떼갑니다. 여러분들 거래 내역을 보시면 매도하실 때마다 세금을 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미 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따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네, 따로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비상장 거래 혹은 비상장 주식은 장내에서 거래된 게 아니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 네. 네, 마찬가지로 장내에서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미리 뗀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라면은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반기 말로부터 2달 이내에 각자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안내문을 받고 거기 내역을 봤더니 또 홈택스에 들어가면 매수 매도 내역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엑셀로. 네. 근데 그걸 봤더니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홈택스가 맞는 건가요? 내가 가진 자료가 맞는 건가요?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홈택스 자료가 100%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홈택스 자료가 국세청의 증권사의 요구에서 증권사가 자료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되는 세금, 지방소득세도 있죠. 네. 지방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 신고도 한 번 더 전자신고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지방세 사이트인 위텍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텍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신고서 작성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마 1차적으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부터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고 끝난 다음에 신고 결과 화면의 오른편에 링크가 뜨죠. 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사이트가 연결이 되고 신고서도 작성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지방세는 또 납부 기간이 다르죠? 네, 달라요. 지금 저희가 2월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세는 거기서 2달이 더 연장이 됩니다. 네, 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 그럼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거 2월이 되는지? 네, 보통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렇게 매년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면 결손금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손실 난 거 다 못 써먹어도 앞으로 10년간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양도세도 통산 가능한데요. 영년 같은 해를 기준으로 통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통산이 되고요. 이 남은 손실이 2월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랑 달리 얘는 손해가 나면 그 해 끝나버리는 거네요?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거기에 막 디테일한 자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